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건강 괜찮으신가요?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번 뵐 때마다 사실 이제 정형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뢰감과, 그리고 사실 일하시는 모습 보잖아요. 엄청나게 물론 전문가시지만 이 환자로서 정말 배울 점도 많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회전근개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가 뭘까, 이게 돌리는데 좀 어떤 이름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회전근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깨를 회전을 하는, 쉽게 말해서 외회전 또는 내회전, 그 다음에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거나 하는 회전까지 모든 방향으로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회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근육이고, 그 근육과 이제 뼈랑 부착되어 있는 힘줄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깨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 어깨 돌리는 것부터 어깨 빠지는 경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깨를 수술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요? 부득이하게 이제 어깨를 많이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해서 어깨가 탈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전근개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회전근개 힘줄은 보통은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으로 계속 어깨를 많이 쓰다가 힘줄이 닳아서 결국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외상성으로 내가 어깨를 넘어지거나 갑자기 손을 짚는다거나 순간적으로 어깨 힘줄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돼서 외상성으로도 빠르게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깨 수술이라고 하면 급작한 상황에서 뭔가 어깨에 무리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좀 어깨 수술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그 연령대에 어떤 분들께서 좀 많이 수술을 하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깨를 많이 써서 또는 어깨를 너무 안 써서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너무 많이 써도 어깨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깨를 너무 안 쓴 분들도 그 안에서 가사노동 정도의 일을 했을 때도 어깨가 퇴행성 변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능력치가 만약에 이렇게 수치로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가 되는데, 운동선수는 능력치가 상대 평범한 사람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50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150의 능력치를 가진 선수들이 시합이나 훈련을 그 이상으로 했을 때 당연히 어깨는 힘줄이 결국은 그 로딩을 버티지 못하고 파열이 진행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안 써서 그 능력치 자체가 평균이 100인데 50 정도로 떨어진 분이 어깨를 조금만 70 정도만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관리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를 충분히 좀 평소에 하고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엄청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 어깨가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가 부담스럽고 무섭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깨를 결국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어깨 상완골하고 그 다음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힘줄이 끼어 있습니다. 대부분 앞쪽에는 견갑하근, 그 위에는 극상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극하근, 밑에는 또 소원근, 이런 이제 각 방향으로 둘러싸면서 힘줄이 덮여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내가 어깨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힘줄이 결국은 그 위에 있는 견봉하고도 마찰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그 삼각근, 그 다음에 대흉근, 뒤에 승모근, 이 근육들이 약해졌을 경우, 우리가 어깨를 다른 근육들과 같이 어떤 힘을 줄 때 쓰는데 그 다른 근육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은 그 힘이 결국은 회전근개 속근육으로 전달되면서 속근육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초음파나 MRI 소견, 그 다음에 환자의 기능적인 평가, 그 다음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 기간, 통증이 결국은 계속 해소되지 않을 때 수술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는 방법은 보통은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작은 구멍을 내서 피부에다가 절개창을 내서 관절경이라는 카메라를 보면서 힘줄 상태를 파악하고 힘줄이 손상된 부위를 다시 재봉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딱 들었을 때 사실 네. 조금 겁이 납니다. 네. 수술을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좀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돌아올까요?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퇴행성 변화를 가지면서 힘줄의 인장 강도나 버틸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술을 했을 때 그 기존 레벨로 올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수술하는 목적은 그 이상, 예를 들면은 건축이 100이면은 수술했을 때는 120에서 150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로 진행하는 코스를 훨씬 더 늦춰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깨 수술을 하는 것이 절대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포션이고 수술은 그거를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처가 피부에 이렇게 벌어지거나 하면은 벌어졌네, 터져 있네 해서 이걸 꼬매지 않습니까? 속에 있으니까 환자들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게 심각성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바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잘 안 보이는 부위의 인대든 힘줄이든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결국은 수술이 작게 끝날 것도 서서히 커지고 결과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수술을 하는 것이 파열된 거를 단순히 봉합하는 게 목적이라는 그 컨셉에서, 지금 현재의 컨셉은 어깨 수술하는 전문 의사들 사이에서는 관리가 훨씬 수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관리, 결국 운동이겠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돔 닦기를 하는 그런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게 수술이고, 그 이후에 내가 운동 관리가 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수술이라는 것은 모든 의료진들이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조금 더 뭔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전층 파열에서도 소파열부터 중파열, 서서히 대파열로 진행을 합니다. 이 환자가 만약에 소파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진행을 잘 하지 않거나, 또는 환자가 다른 기능적인 문제가 없거나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면은 경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파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한 게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그 다음에 진행이 되거나 한다면은 좀 빠르게 우리가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분 파열만 있을 때도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 있고 가동 범위가 심각하게 제한이 되는 50견이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50견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 부분 파열도 수술을 같이 해서 강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가 더 좋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수술보다는 재활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수술하더라도 재활은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재활의 중요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아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어떠한 일반인들 그리고 재활을 좀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재활에 대해서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어깨 근육이 주변에 이제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이게 초음파나 이렇게 확인했을 경우에는 회전근개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요. 그런 환자분들 반면에 너무 이제 운동을 안 하시고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 근위축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은 이게 당연하게 힘줄도 사이즈가 작고 이게 뼈에 부착된 그 힘줄이 있기 때문에 뼈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가해져야지 뼈도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부착되는 강도도 강해지는데 운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상완골 골두의 골밀도도 빠지게 됩니다. 이게 비단 한쪽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쪽이 약하면은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반대쪽도 안 좋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심해져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결과가 과연 좋냐에 대해서 운동 재활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선수분이 회전근개 파열로 와서 재활을 하고 선수분이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겠죠. 재활도 열심히 하실 거고 훈련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운동 치료를 훨씬 더 관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6개월, 1년 단위로 딱 비교해 보면은 돌아오는 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일종의 이 치료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환자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지금 현재의 정형외과는 큰 의미로 봤을 때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치료 말고 그 전에 예방과 그 뒤에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틀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안심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예방도 중요하고 관리도 그리고 사실상 또 운동도 중요한 거 정말 알겠거든요. 네. 근데 사실 수술이든 어떠한 이 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최근의 동향은 좀 어떤지가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어떤 이런 프로시저나 어떤 플랜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다 정립은 다 되어 있고 지금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로 진행을 했을 때 대파열에서 결국 광범위 파열로 진행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그 메이오에 있는 그 발로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SCR이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SCR이라는 수술도 옵션이지만 그 말고 다른 옵션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승모근을 이전해서 그 대신 부착을 시키는 수술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근개의 기시부를 절개를 부분적으로 해서 회전근개를 당겨서 뒤로 물러나 있는 회전근개를 다시 당겨서 제 위치로 전진술이라고 하는 그 제 위치로 다시 부착을 시키는 술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수많은 옵션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진행했을 경우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어떻게 보면은 최후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런 수많은 이제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광범위 파열에 있어서 지금 가장 최신 지견은 전진술, 회전근개 기시부를 부분적으로 대부분 극상근에서 문제가 되니까 극상근의 기시부를 부분적으로 절제를 해서 힘줄을 전진시켜서 다시 재부착시키는 로테이터 커프 어드밴스먼트라는 수술을 지금 가장 최신 지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네. 그러면 이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깨 수술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약간 겁을 지려먹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지 않을까? 앞으로 조금은 이 어깨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평소처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깨를 아무래도 이제 회전근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직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염증 반응이 좀 수술 후에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빠르게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후에 우리가 재활을 충분히 잘 하게 됐을 때 이 수술의 목적이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봉합해서 원위치를 만드는 것 이상의 강화를 시키는 것이 원래 이 수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더 받고 그 저항에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무리한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통증을 좀 캐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그 순간 아프거나 그날 저녁에 아프거나 내가 능력치가 100인데 120을 130을 계속 누적시키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 스포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요, 네. 마취제에 관련된 좀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깨 수술을 했을 때 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될까? 필요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대부분의 어깨 환자분들은 부분 마취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결국은 심폐의 능력을 어느 정도의 감소를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확실히 이제 마취가 오래 시간을 지속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할 때 피가 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혈압 또는 조절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대부분 전신 마취를 선호를 많이 하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수술들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 간혹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굳이 전신 마취를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 마취가 저희는 하고 있고, 지금 더 많은 병원에서 부분 마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일단 일본은 거의 대부분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거의 80~90% 이상이 지금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분 마취 아니면 전신 마취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 수술 후에 이 회복 기간이라고 해야 되죠?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모든 환자분의 케이스가 다 파열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소파열, 중파열 대부분은 한 8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마다 당연히 연령대랑 모든 운동 능력이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거기서 8주에서 왔다 갔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석 달 뒤에는 스포츠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프하게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 아니면 젊으신 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 시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수술은 어느 정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술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삼성글로벌 정형외과만의 또 차별화될 점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술을 저희가 하는 경우는, 시술은 우리가 간단하게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초음파를 보고, 아니면 다른 석회가 있을 때 아니면 석회를 깨는 그런 시술이나, 아니면 주사로, 아니면은 관절낭이 너무 굳어 있을 때 초기에는 주사를 관절각 안에 주입을 해서 최대한 이완시킨다거나, 아니면 수동적 가동술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마취만 통해서 어깨를 저희가 직접 풀어드린다거나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이 필요할 때가 있고, 관절경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파열된 게 있으면 봉합을 하는 이런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치료를 딱 수술과 비수술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환자가 어떻게 운동을 충분한 양의 운동으로 빠르게 복귀시키느냐, 그 일상생활로 빨리 올려주느냐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의 치료고 가장 최선의 옵션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다른 의사분들하고 충분한 이런 토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케이스들도 워낙 제각각이고, 환자분들도 느끼는 증상도 워낙 제각각이고, 그에 맞춰서 의학적인 그런 발전하는, 변화되는 것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토의를 좀 주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료도 물론 선진화되어 있지만 일단 지금은 현재 미국이나 다른 이제 유럽이나 또 이제 더 앞서가 있는 나라들의 그런 학회를 참여를 함으로써 그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케이스를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플랜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수술이라는 것도 시술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 케이스라고 하죠.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학회를 통해서 많이 또 연구를 하시고 토의를 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환자들이 이제 재활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방법을 또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깨 관련해서 내가 좀 더 오래오래 좀 사실 쓰고 싶잖아요. 근육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직까지 어깨 통증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추후에 내가 어깨 관련해서 뭔가 이슈화가 됐을 때 좀 지킬 수 있는 예방 방법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1번도 2번도 사실 운동이고요. 운동을 어떻게 평소에 꾸준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이런 이제 수많은 평행한 격자 무늬의 근육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근육 단위에서 수축을 하고 수축을 했을 경우에 근육 힘이 다 모여서 머슬 파이버들이 수축했을 때는 힘이 모여서 큰 힘을 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완했을 때는 탄성의 가동 범위가 필요한 운동들에서는 탄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근력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탄력 운동, 우리가 스트레칭, 탄성 스트레칭들도 충분히 평소에 꾸준하게 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하시기 전에 저희도 늘 교육하지만 일단은 그 바른 자세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운드 숄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견갑을 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을 계속 뒤로 당겨주는 로우 동작들을 평소에 먼저 해놓고 어깨 견갑이 딱 벌어진 상태에서 어깨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 운동은 방향에 따라서 앞에 있는 대흉근, 옆에 있는 그 삼각근, 뒤에 있는 승모근 이렇게 크게 앞에, 중간, 뒤에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운동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있는 대흉근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푸시업이겠죠. 푸시업 운동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스캡션이나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옆에서 외전해서 45도 각도로 벌린 상태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지그시 올리거나 또는 아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쪽에 있는 승모근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기는 운동들 또는 랩풀다운 같이 위에서 당기는 운동들을 통해서 뒤에 후면에 승모근의 저항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외에도 유산소 운동으로 치면은 로잉 머신 그런 이제 로잉 머신과 같은 그런 운동들도 충분히 유산소로 좋은 운동의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신다면 이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불편해서 오실까라고 역으로 질문하면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 환자분들이 수술까지 가셨는데 그 뒤에 3개월이 저는 되게 또는 그 뒤에 6개월이 되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에 반해서 술과 담배를 계속 하시거나 운동을 등한시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잔소리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어쨌든 오셔야 됩니다. 네. 수술을 결정을 하시더라도, 시술을 결정을 하시더라도 삼성글로벌 정형외과로 오신다면 정확하게 진단받으실 수 있고요. 무겁지 않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정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운동을 통해서 사실상 바로바로 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 푸시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고령화된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라든지 어떻게 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예방법을 좀 알려주시는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요즘은 이제 연세가 있다는 표현을 제가 잘 안 쓰지 않습니다. 일단 100세 시대고 70대셔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푸시업도 당연히 이제 바닥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침대에서도 할 수 있고 벽을 대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운동은 서서히 점진적 과부하가 중요한데 이제 가동 범위가 힘들면 가동 범위를 줄여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게를 다 제하고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작은 무게부터 가동 범위도 서서히 올리면서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증가시키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천천히 단계를 밟으시면은 충분히 인간의 그 근육 세포는 다시 또 재생이 되고 다시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쉽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진짜 바른 자세. 그리고 라운드형의 이 어깨가 좀 바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펼 수 있는 이 평소의 자세부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 어깨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답변을 또 열심히 또 상세하게 또 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